나는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에서 즐거움은 많지 않다. 차를 운전해주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고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병을 대신 알아줄 사람은 구할 수 없다. 잃고 나서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삶이다. 50세 이상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노년에 가장 후회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많은 답변 중 하나는 건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강을 노년에 뒤돌아보니 챙기지 못했다는 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나이별 근육이 줄어드는 표를 한번 보시죠.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나는 팔팔하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고혈압, 당뇨병 등 기초대사 질환들도 근감소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 손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초반에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매일 걷기 운동을 하지만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 계신다면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걷기 운동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어떻게 운동해야 하나요? 매일 부지런히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도 넘어질 정도로 다리에 기운이 없는데 이유가 뭘까요? 유산소 운동은 전신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근육을 키우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셨나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또 다른 예로 만보 걷기 효과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2018년에 BBC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하루 만보 걷기를 하는 그룹과 액티브10이라는 운동법을 실행한 그룹을 나누어 효과를 비교했어요. 결론은 굳이 하루 1만보 걷지 않아도 되며 액티브10 운동법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액티브10 운동이 만보 걷기와 비슷하거나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액티브10은 특별한 운동이 아닙니다.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하기는 힘들 정도의 강도로 빠르게 10분 동안 걷는 겁니다. 즉, 걷기 운동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그저 일상생활에서 많이 움직이면 충분합니다. 걷기 운동만으로는 건강에 큰 이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육 손실이 빠르게 일어나는 50대부터는 걷기 운동만 하신다면 허벅지가 점점 가늘어지고 근육이 계속 빠지는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50대 이후에는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필히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살이 찌기 쉬운 몸이 되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기 때문이죠. 또 비만, 낙상 위험이 증가하며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결과까지 초래합니다. 반면 근육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면 이 같은 위험을 모두 감소시킬 수 있죠. 최근 게로 사이언스 저널에는 정기적으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하는 노년층은 유산소 운동만 하는 노년층보다 인지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연구 결과가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50대부터 근력 운동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강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낮은 강도에서 시작하여 점차 강도를 증가시켜야 안전하죠. 무게 역시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게는 한 번에 겨우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인 최대 중량의 약 40에서 60% 정도의 무게가 적당하죠. 이후 무게를 늘리고 싶다면 단계별로 천천히 올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을 막 시작하는 분들은 어떻게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운동 순서를 지키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헬스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뭐부터 시작해야 하나요?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운동은 워밍업입니다. 말 그대로 워밍업은 몸의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10분 정도 러닝머신에서 가볍게 걷기, 팔 벌려 뛰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통해서 몸의 온도를 먼저 높여준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고 본 운동에 들어가시는 게 맞는 순서예요.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헬스 초보인 50대 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거입니다. 무거운 거 들다 다칠까봐 근력 운동부터 안 하고 유산소 운동부터 하는 경우입니다. 헬스장에 오시면 러닝머신만 30분, 1시간 이렇게 열심히 타고 이제 근력 운동을 하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과도한 유산소 운동은 피로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운동 후에 능력을 떨어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근력 운동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죠.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고 근력 운동을 할 경우에는 힘을 써야 되는데 러닝머신을 먼저 했기 때문에 힘이 빠져서 근력 운동을 하지 않고 집에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력 운동 후에 마지막으로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연소 순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제일 처음에 쓰는 탄수화물 에너지를 이용을 하고 러닝머신을 이용하시면 러닝머신 탈 때에는 지방 에너지를 바로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근력 운동을 할 때 우리는 주로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을 분해시켜서 에너지원을 얻는데요. 시간을 지나면서 글리코겐이 점점 고갈되면서 서서히 지방을 중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근력 운동으로 탄수화물을 미리 보관시키면 탄수화물 사용을 스킵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방을 더 빨리 더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즉 지방을 사용하기가 더 빠르고 용이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이살, 뱃살 등 체지방이 빠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죠.
특히 운동 초보자들이 운동 효과를 높이고 근육을 잘 붙게 만들기 위해 단백질 등 영양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고정 댓글에 달린 링크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근력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좀 피하셔야 될 운동 중에 하나가 심한 상체 운동이에요. 하체보다 상체 운동을 많이 하시면 오히려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체라고 하면 어깨가 되게 중요한데 팔 운동하다 보면 결국 어깨로 귀결이 되죠. 이 어깨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 어깨의 근육이 다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깨 근육은 우리 몸에서 되게 약한 근육들이에요. 우리 몸의 다른 뼈들은 근육과 근육들이 서로 이렇게 포개져서 되게 안정적으로 지탱이 되어 있어요. 근데 특히 어깨만 유독 안정적인 구조물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탈골되든지 아니면 근육이 그냥 나가버려요. 회전근개라는 근육이 있는데 유일하게 어깨를 지탱해주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한번 뚝 나가버리면 그냥 도미노처럼 싹 무너져 버려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상체 운동을 하다가 회전근개가 파열되어 6개월간 병원을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근개는 사실 수술을 해도 100% 절대 안 돌아오기 때문에 갑자기 과격하고 격렬한 상체 운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명언을 다시금 되새기며 지금부터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 근력 운동을 집중적으로 더 하십시오. 노년에 후회 없는 건강한 삶을 보내실 수 있고 과거의 나를 칭찬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더욱더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